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처럼 정의를 정량화하여 양적 성장, 즉 경제 발전과 함께 역사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역사관을 과학적 절대적 역사관이라고 하며, 주관적으로 인식과 판단의 기준을 임의로 정하여 기술하는 역사관을 소설적 상대적 역사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정량화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진리와 진실에 근거한 것이죠. 소설적 상대적 역사관은 뭔가요? 진리와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역사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정량화하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임시적으로. 그래요. 하늘나라 법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했죠. 하늘나라 법에 입각해서 역사를 판단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인식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진실을 알아야 되겠죠. 사실에 근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학적 절대적 역사관에서 벗어난 역사관은 특정 지역, 특정 시대에 유행하더라도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거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역사관이 유행할 수가 있죠. 하지만 사라진다. 왜? 진리와 진실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진리와 진실을 알게 되면 버림을 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 수백 년 전에 유행한 견해에 입각하여 현재 역사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죠. 예전에는 그래요. 왕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왕이나 신분제도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역사관은 유행할 수가 없었겠죠. 왕과 신분제도를 긍정하는 역사관이 유행했겠죠. 그러한 역사관에 입각해서 현 시대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사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인식하고 판단하진 않죠. 마찬가지로 수백 년 뒤에 위관점을 제외한 다른 역사관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현재 한국 역사가 얼마나 소설적이며 비과학적으로 기술되고 있는지를 예로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1960년에 일어난 4.19 사건과 1961년에 일어난 5.16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4.19 사건은 뭔가요? 한때는 4.19 의거라고 불렸는데 최근에는 4.19 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4.19) 혁명이라고 쓰여져 있죠. 근데 예전에는 4.19 의거라고 불렀죠. 그래요. 공식 명칭이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5.16 사건은 뭐라고 불리나요? 어떤 이는 5.16 군사혁명이라고 말하며 다른 어떤 이는 5.16 군사성변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그래요. 5.16 사건은 5.16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는 군사정변이라고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는 군사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특별하게 아직까지 공식 명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이에요. 마침 5.16
마치 5.16 사건이 4.19 사건에 반하는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르죠, 형태가. 4.19 사건은 폭동의 형태를 취하고 5.16 사건은 뭔가요? 반란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둘 다 그 중심 권력에 합법적으로 도전한다는 측면과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4.19 폭동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승만 정부가 그래요, 권력을 잃죠. 이러면서 그래요, 정부 민주당에서 권력을 잡게 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5.16 사건은 그래요, 군인들이 권력을 잡는 거죠. 약간 반란의 형태를 취하죠. 형태가 약간 다르죠. 하지만 사건을 일으킨 주체에 있어서 5.16 사건은 군인이라는 조직화된 형태가 보이는 반면 4.19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했다는 측면에서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설명했죠. 4.19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 상태나 생각은 다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폭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죠. 그래요.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죠. 물론 공통점도 있겠죠. 어떤 점이 공통적인가요? 분노한 감정, 그리고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 건 공통적이겠죠. 정의가 실현되고 나라가 발전하고 정의가 실현되고 이런 건 같은 거예요. 분노한 감정 역시 동일한 것이고, 완전히 동일한 마음 상태나 생각을 가지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죠. 공통점도 있지만 다 제각각이다. 그러면 4.19 사건에 참여하거나 지지한 사람들, 나아가 그 시대 사람들 대다수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분노한 감정 때문에 참여했겠죠. 또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런 감정 때문에 참여했는데,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물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16 사건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세대들은 대부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 당시에 20살이면 지금 나이로 70세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역사의 진실을 위해 엄밀히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 안 나오는 거죠. 굳이 해볼 필요도 없죠. 얼마 전 태극기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에 참여한 대부분 사람들이 4.19 세대인 것입니다. 이 글은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탄핵할 시점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쓰여진 글이라 했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누군가요?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4.19 세대인 것이에요. 따라서 결론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세대들이 진정한 연문은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 절대적 빈곤의 탈출, 그리고 경제 발전을 통한 그 시대 사람들이 원했던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즉 4.19 정신이 5.16 정신이고 5.16 정신이 4.19 정신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폭동에 참여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폭동에 참여할 시점, 그런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분노한 감정만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세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4.19 세대의 정신은 뭔가요? 드러난 정신은 어디서 드러났나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4.19 사건은 경제성장, 직업수준과 소득 증가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지 못하였고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였으며 5.16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그렇죠. 4.19 사건은 분노한 감정 때문에 발발했지만 4.19 사건이 4.19 세대의 정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5.16 사건은 경제성장, 직업수준과 소득 증가를 일으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사회적 정의 역시 어느 정도 실현하였으며 국민들의 지적수준도 일정 정도 높였습니다. 그렇죠. 5.16 사건 이후에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그래요.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했죠. 직업수 소득 증가도 일으켰죠. 그리고 빈곤에서 탈출함으로써 사회적 정의 역시 어느 정도 실현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시대를 통과하면서 또 질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지적 수준도 일정 정도 올라갔죠. 따라서 4.19 사건을 평가하자면 4.19 사건은 비록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으나 5.16 사건을 이야기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경제성장, 직업수준과 소득 증가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했고 사회적 정의를 일정 정도 실현하였으며 국민들이 지적 수준을 높이는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만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4.19 정신이라는 건 뭔가요? 4.19 관념을 얘기하죠. 관념에서 비롯되는 의식. 누가 만들어내는 건가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요. 4.19 세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앞에 4.19 정신이 5.16 정신이고 5.16 정신이 4.19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4.19 사건에 참여하고 지지했던 사람들과 5.16 사건 이후 박정희 정부 정책의 실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죠. 정신을 사람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관념이나 관념에서 바탕한 의지는 사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전국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대부분 노인 세대임을 들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던 노인층의 상처가 터져나온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다시 커지기는 어려운 노인 세대가 이번 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게 된 건 탄핵을 무효화해서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발현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룬 그 시절의 한복판을 살아온 노인 세대들에게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과업을 이어가겠다는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마치 본인들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당시 이제 그래, 당시에 쓰여졌던 기사로 태극기 집회가 있던 2017년 그래요. 어떠한 기사도 전문가도 4.19 세대가 태극기 집회의 주도자들이라는 것을 알리지 못하고 있던데 이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4.19 세대 4.19 사건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무지의 소산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4.19 정신이 따로 있고 4.19 세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석이 달려있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는 4.19 혁명 57주년을 맞아 19일 기념 성명을 내고 4.19 정신이 곧 촛불정신이라며 대선 승리로 촛불혁명의 명령에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19 정신이 촛불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박근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그때 있었던 어떤 관념, 관념에서 비롯된 의지는 어떨까요? 공통점도 있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분노한 감정, 이런 거는 동일하겠죠. 동일한데 그러면 왜 4.19 정신이 촛불 정신이 아니라고 하느냐. 일단 4.19 정신은 4.19 세대가 만든 거죠. 4.19 세대는, 그리고 대부분 4.19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촛불 집회에 참여 안 했죠.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4.19 그래요. 4.19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4.19 정신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또 그 다음에 이어져 있죠. 선대위는 3.15 부정선거로 정권을 탈취한 자유당 이승만 정권에 맞섰던 4.19 저항은 2017년 촛불 정신으로 이어졌다. 저항의 정신이 오늘날 촛불로 살아난 헌정 파괴와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말했다. 제주의 소리 2017년 4월 19일. 그 다음 말이 쓰여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후하여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격돌했는데 이는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이 주축이 4.19 세대라는 점에서 촛불 정신과 4.19 정신의 격돌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시점 2023년 시점에서 보면 4.19 정신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구체화된 반면에 촛불 정신은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꺼졌다고 볼 수 있다. 촛불 정신과 4.19 정신의 격돌을 보고 있죠. 왜 그런가요? 4.19 세대의 대부분 사람들은 촛불 집회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4.19 정신을 읽게 하는 4.19 세대가. 4.19 정신과 촛불 정신은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촛불 정신은 꺼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꺼졌다고 하죠. 그래 한번 봐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전에 설명했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의지에 지배를 당하고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에 지배를 당하고 또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의지에 지배를 당한다고 했죠. 4.19 정신 혹은 5.16 정신은 뭔가요? 한국 우파 정신이죠. 시장 지배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긍정하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긍정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시장 지배 시대에 반발하는 반공주의 사회주의가 있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반발하죠. 반공주의가 있는 거죠. 4.19 세대들은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긍정하면서 직관적으로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긍정하면서 반공주의로 나타났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반공주의로 나타난 거죠. 근데 반공주의는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긍정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친미 친일로 나타나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미국과 일본이죠. 미국과 일본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라도 미국과 일본처럼 돼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어떤가요?
반복 반중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은 실질적으로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고, 중국은 그래요. 시장을 긍정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죠. 약간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죠. 이게 4.19 정신이 5.16 정신인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촛불 정신이 어떤가요? 시장 지배 시대를 부정하죠. 그래요. 신사회주의, 공산주의죠. 반공주의에 반대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어떤가요? 신사회주의, 공산주의니까 사회주의 국가인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좋아하겠죠.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친북인 거예요. 따라서 친중도 되겠죠. 정치적으로는 어떤가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시장의 지배 시대 제도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미국과 일본을 싫어하겠죠. 정치적으로는 반미 반일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에 입각하면 어떤가요? 격돌이 불가피한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소수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으나 대다수의 4.19 세대의 염원은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성공적으로 실현되었고 4.19 사건은 5.16 사건이 계기가 됨으로써 완결된 것입니다. 그래요. 4.19 세대 정신이 형성되는 데는 긴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한 사실은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명백히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실이 세월이 흐르면 주관적 감정이 소멸하고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4.19 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들은 4.19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고 별개의 사건들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요. 4.19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60년이 흘렀죠. 4.19 사건과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폭동들이 있었는데 다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며 구체적 내용까지 있는 증거까지 조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요. 단순히 폭동이랑 공통점이 있다 해서 4.19 정신이 촛불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4.19 사건, 5.18 사건, 촛불 시위와 같은 사건들은 유사한 조건 속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유사한 조건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여 동일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4.19 세대의 대부분은 촛불 집회를 반대했죠. 그리고 태극기 집회 하다 죽은 이들도 있죠. 그렇게 동일하게 봐서는 안 돼요. 엄연하게 격돌하고 사망자들까지 있는데 3명인가 죽었죠. 태극기 집회 하다가 참여하다가. 이는 아미노산이 모두 아미노기와 카본식의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그 이외의 원자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죠. 폭동이라 해서 다 같은 폭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폭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면 폭동에 있어서의 아미노기와 카본식이가 무엇인지 우선 알고 어떠한 원자가 폭동에 결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가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닐 것인데 소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견해를 외면하고 마치 두 사건이 대립된 사건으로 기술하는 것은 참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문제이고 시점이 지나치게 흘러 진실을 알 수 없게 되기 전에 그 당시 세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및 당시 다수 및 소수 사람들의 평가를 기록해 놓는 것이 역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때는 근데 여론조사도 필요 없어요. 생각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사해보았자 결과가 뻔하겠지만 조금은 자극적일 수 있는 내용을 다룬 이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진정한 염원은
문명의 성장과 정리 실현이 핵심이고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 순환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며 역사를 소설 쓰듯이 쓰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진리와 진실이 각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글은 1943년생으로 4.19 사건 및 다양한 사건들을 겪어온 이의 생각의 변천을 잘 알 수 있는 글인데 당시 인간들이 일반적 관념을 잘 표현한 글이며 인간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양적 성장과 정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자유당 시절에 우리 집은 친족 중 한 분이 야당의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던 터라 집안 대소관이 다 야당이었다. 그 당시에도 여당을 지지하는 이가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이가 있었겠죠. 민주당도 그 당시에 있었겠죠. 자유당 때 야당 집안이었으니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4.19가 일어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자 이제 권력을 쥔 여당 집안이니 사는 게 좀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보였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음을 알 수가 있죠. 여당을 지지를 하면 좀 잘 살았단 모양이죠. 야당 지지하면 못 살고 5.16 군사 쿠데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직장마저 잃게 되자 우리 집은 전락했고 필자는 가난에 찌들려 멍든 청년기를 보내야 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저주의 대상이었고 반 이승만, 박정희 의식이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 내리 속에 박혀 있었다. 그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어느 자석에 졌던 두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열을 올려 두 대통령을 지탄했다. 그리고 우리가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생활 수준이 높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운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매진했기 때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도 두 분의 대통령에 대해 비판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쓴다. 4.19 세대는 그 당시 이승만 박정희를 싫어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나요? 세월이 흐르면서 다 긍정하게 되죠. 4.19 정신은 긴 세월에 흘러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분노한 감정이 있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더라도 무엇을 실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실현해야지 나라가 잘 되는지를 잘 몰랐겠죠.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그냥 그저 잘 되기만을 바랬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4.19 정신은 긴 역사 속에서 흘러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